안녕하세요. 디텔프 유정 강사고요. 이번에 새로 출간된 문법 모의고사 10회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제 모의고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모의고사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는 수업이라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도 그냥 바로 모의고사 문제 풀지 마시고 먼저는 기본서로 차근차근 공부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단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나 문제만 많이 풀어야지 그럴 때 점수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 기본서로 차근차근 다 밑바탕이 되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먼저는 기본서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업 들으실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모의고사 책에는 가정법하고 요구 제한 그 비중을 조금 줄여놨어요. 가정법하고 요구 제한도 물론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점수를 낼 때 얘네들은 단순 암기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유형들을 조금 더 넣어놨고 그다음에 걔네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접속 부사 해석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성대 해석 문제들을 좀 더 넣어놨으니까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는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사실은 실제 시험 환경처럼 문제 푸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한다라고 하시면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법 시험 시간이 폐지가 돼서 20분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잡고 문제를 푸셔야지 본인이 암기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문제들의 힌트를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실강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문법 10분 안에 풀고 나머지는 다 독해 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만큼 문법에서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문법에서 실수가 많은데 독해에서 점수 내봤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 푸실 때 이제 모의고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때 한 15분 정도로 잡고 푸셔야지 본인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또 저 얘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모의고사에서는.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한꺼번에 10회차 정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각 회차별로 내가 틀린 문제들 꼭 오답 노트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지만 그 모의고사 한 회차가 다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알아내겠다, 파악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고 몇 개 틀렸어, 몇 개 맞았어, 내가 이 문제 틀렸네 넘어가는 거랑 내가 틀린 부분들을 노트에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10회차 다 하고 나서 정리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 없어요. 회차별로 항상 문제 풀고 나서 그냥 개수만 확인하지 마시고 꼭 오답 노트 작성하셔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 다시 그 부분 가서 기본서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회차별로 오답 노트 꼭 작성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모의고사 10회 다 하고 났을 때는 문법은 누구나 다 고득점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니까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선택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고 있는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1번의 선택지는 모두 다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 유형의 문제죠. 시제 유형의 문제는 항상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 안에서 먼저 시제 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for an exhibition 일단 하나. 두 번째는 next month. 자, for 우리가 시제 힌트로 많이 봤는데 for 다음에 기간이 와야지 얘는 완료 시제 힌트거든요. 지금 for an exhibition, exhibition은 기간 아니죠. 그냥 전시회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완료 시제 힌트가 아니라 그냥 전시회를 목적으로라는 의미가 돼요. for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완료 시제 힌트지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for 다음에 기간의 표현이 왔다는 건 시간의 단위 명사가 같이 와야 된다는 소리야. week라든지 month라든지 hour라든지 뭐 year라든지 이런 애들. 지금 exhibition은 시간의 단위 명사 아니니까 for만 보고 완료 시제인가 정답 고르시면 안 돼.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ext month인데 아마 next month 보고 정답 10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럴 땐 항상 나는 선택지에 있는 동사에게 시제를 주는 힌트를 찾는 거지 그냥 예문에 어딘가에 시제 부사가 있어서 걔를 무조건 덥석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지금 next month는 앞에 있는 will be held
열릴 것이다 라는 동사의 시제 부사예요. 다음 달에 열릴 전시회. 전시회가 언제 열리는지 이 will be held의 시제 부사인 거지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기의 기준이 되는 시제 부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빈칸 뒤를 봤더니 지금 1번에 for an exhibition, 그다음에 next month 2번 얘네들은 선택지의 동사의 시제 힌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럴 땐 요 앞을 가서 보시는 거야. 자, 그녀는 지금 스튜디오 화실에 있어요. 그녀가 지금 화실에 있다라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황상의 근거로 그녀는 현재 그림 그리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현재 진행 시제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냥 맞았어, 틀렸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틀렸어도 뭐 때문에 내가 틀렸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그 문제는 성공을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 정답이 이제 페인팅이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for an exhibition이랑 요 next month 얘네들을 잘못 시제 힌트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선택지 A번, C번, D번은 시제고 B번은 일단 동사 원형이 하나라도 보이죠. 문제 푸실 때 동사 원형이 하나라도 보이면 항상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빈칸 앞에 주어가 있구나 존재감만 확인하시고 그 앞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that 앞에 단어를 보셔야지. that 앞에 있는 단어는 요구, 제한, 명령, 주장, 동사나 아니면 당위성의 형용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that 앞에 있는 insist는 요구, 제한, 명령, 주장,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랑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 하셔야 돼. 사실 우리가 찾고 있는 동사 원형은 work인데 선택지에 기본 동사 원형이 없을 땐 보시는 것처럼 BING가 정답 돼요. 넘겨볼게요. A, B, C, D는 모두 다 품사가 접속 부사예요. 품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3번은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게. 빈칸 앞에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은 어떤 특이한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형태가 완전하지 않아도 이런 명사만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도 이 뒤에 온 구성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빈칸 앞에 세미콜론 있으면 이 빈칸 자리는 무조건 접속 부사예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가셔야 돼. 모두 다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일단 해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택지에 있는 접속 부사들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A번 moreover는 게다가 라는 내용 추가의 접속 부사예요. 내용 추가. 자, 내용 추가라는 거는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같은 방향성의 내용을 가져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장점을 빈칸 앞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빈칸 뒤에도 장점을 얘기해줘요. 방향은 같아.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서로 각기 다른 장점을 연결해 줄 때 이럴 때 우리가 내용 추가의 접속 부사를 쓰는 거고 B번 같은 경우는 particularly 뜻 거의 다 아시거든요. 특히나 이런 의미로 가는 거지. 뜻은 아는데 얘를 언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특히나라는 접속 부사는 앞에 막연하게 언급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예시를 들어주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예시로 쓰일 때 우리가 B번의 접속 부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번의 thus는 따라서란 의미의 인과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자, D번의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의 유사성을 연결시켜주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A, B, C, D의 접속 부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문제로 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21세기의 소설들은 아웃스탠딩 뛰어나지만 강조는 뒤를 하고 있죠. 많은 찬사를 받은 문학 작품들은 만들어졌는데 네오클래시컬 피리어드 신고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대요. 뒷문장에 우리는 그 시대라는 것은 앞에 언급된 이 네오클래시컬 피리어드를 얘기하겠죠. 신고전주의 시대에 문학 작품들을 논의할 거래. 그래놓고 뒤에 뭐가 왔냐면 걸리버의 여행기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명칭을 들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들 중에 하나를 실예로 들어서 아예 명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접속 부사는 예시를 나타내는 B번이 돼야 되겠죠? 넘겨볼게요. 자, 4번. 선택지를 보시면 A, B, C, D가 모두 시제예요.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에서 시제 힌트 찾아보면 for 6 months. 지금 이 for는 뒤에 months라는 시간의 단위 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야말로 이제 기간이 돼서 완료 시제 힌트가 되겠죠. 먼저 선택지에서는 무조건 정답 골라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속어. 단순 시제 속어. 그랬더니 A번하고 D번이 남았어요. A번은 현재를 기준으로 쓰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이 A번을 보시면 지금도 여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D번은 과거를 기준으로 쓰는 과거 완료 시제. 자, 빈칸에선 더 이상 A번을 정답을 해야 할 것인지 D번을 정답으로 해야 할 것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문장으로 가서 보시는 거야. 자, 앞문장에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선택지의 기준 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브라운은 지난달에 스페인에서 돌아왔죠. 벌써 지난달인 과거에 돌아왔죠. 그런 스페인을 6달 동안 여행했던 건 과거보다 전에 벌어졌던 일이구나라는 걸 나타내서 과거 전을 알려주는 과거 완료 시제인 정답 D번을 하셔야지. 넘겨볼게요. 5번. 자, A, B, C, D 모두 투부정사 동명사죠.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빈칸에 자리를 찾는 문제니까 자, 빈칸 앞에 누가 왔나 확인해 보셔야 돼.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동태 뒷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앞에 있는 비동사를 빼고 그냥 require만 보시면 안 돼요. require는 바로 뒤에 빈칸이면 목적어로는 동명사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e required는 수동태고 수동태 뒷자리는 수식, 어구건, 목적격, 보호건, 무조건, 투부정사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수동태 뒷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갈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BPP 뒷자리는 무조건 투부정사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문제 풀 때 훨씬 간편해요. 오다 버릴게요. 투부정사의 기본형이 있으면 D번에 to be ing는 무조건 버리세요. 자, 정답 A번으로 가겠지. 넘겨볼게요.